양문석 사기 대출 네. 판다고야? 네. 아, 네. 지금 양문석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그런 상황이었었는지 네네. 서울의 또 그 한강 벨트에서도 다시 국민의힘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전세가 다시금 어떻게 보면은 접전 내지 이 골든 크로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이어지고 있는데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민주당의 흐름 어제는 어땠죠? 자, 이제 양문석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뭐 해야 되죠?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 되죠. 이겁니다. 대출을 했으니까 갚아야죠. 안 갚으려고 그랬습니까? 더 안 갚을 거예요? 네. 아니, 양문석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팔아서 대출금을 갚겠습니다. 마치 이게 국민들한테 무슨 사죄하는 네. 그런 재물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왜냐?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만천하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입으로는 편법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래 편법이라고 칩시다. 편법이니까 이거 다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뭘 팔아서든 그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대출을 갚겠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네가 그거는 머스트로 해야만 하는 것. 그렇죠. 머스트로 해야만 하는 거지. 무슨 국민들한테 무슨 사과나 뭐 이런 거랑은 전혀 별개다. 예를 들어서 나 들어가서 한 30년 받겠습니다 하는 건 그 죄값을 받는 거지. 사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거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어떤 벌을 받아야죠. 일단 그렇죠. 갚는 건 돈의 문제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어저께 너무 웃겼어요. 오전에는 뭐냐면 아이고 우리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양문석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지. 그렇죠, 예. 중앙이나 상관없다 그러다가 오후 5시부터 기사가 좀 바뀝니다. 오후 5시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바뀌었죠? 이거 당내에서 부글부글 이거 어떻게 해야만 합니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최고위 이런 거 안 열립니다. 예, 왜? 예. 이재명 대표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그렇죠. 뭐 윤리위 그 권한, 뭐 제명한 권한, 뭐 모든 권한이 다 대표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아무 일도 아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사의 본 핵심은 뭐냐면 당은 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재명은 딴청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목이에요. 왜 흐름이 그렇게 됐을까요? 왜일까요? 아침에는 그랬다가 오후에는 왜 약간씩 변화해서 끝내 큰일 났다 이런 기사까지 갑니다. 아이고야. 어저께 하루 종일 새마을금고가 예. 조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시피 이제 일반 제1금융권이나 네. 아니면 그 일반 2금융권도 네. 사실은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이 새마을금고는 그렇죠. 행정안전부에서 하다 보니까 네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네. 그 라인에서 지금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가 이게 만들어질 당시가 사실은 국민들이 은행권을 바로바로 접할 수 없는 그렇죠. 전국 곳곳에 그런 맹점이 있어서 당시 행안부 소속으로 해갖고 그렇죠. 국민들이 소금융들을 쉽게 나누고 또 협동조합과 비슷하게 돈을 끌어다가 함께 좀 불려 나갈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조합 같은 성격으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융권이랑은 좀 다른 의미로 시작이 돼서 행안부 산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금융의 한 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 업무보다 다른 업무가 더 커졌지만 지금은 완전히 제1금융권과 거의 유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부각이 되자 새마을금고도 금감원이 또는 금융감독위 또는 금융위원회의 어떤 이 지도와 또 그렇죠.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양문석이가 새마을금고를 도발을 했어요. 그렇죠. 왜 도발을 했죠? 이거 저희 새마을금고가 나한테 권유해서 한 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새마을금고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없어져야 돼요. 아니 양문석이 대구 사람이에요? 네네. 아니죠. 저 거제 사람이에요. 그 통영 사람이지. 예, 통영. 그러고 뭐 대구에 산 적도 없는데.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막 서울에 쫓아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양 의원님 아파트 이것 좀 사셨죠? 해서 담보 좀 해주세요 이럽니까?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아마 그때는 제 기억에 정확한 건 아닌데 2021년. 아마 그 방송평론가예요. 평론가하고 그 무렵에 사실 지난 두 번이나 문재인 떨어졌고.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했던 나으리 아니십니까 사실. 네네네. 차관급. 예. 어쨌든 진로 나갈게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난리 났어요. 예. 이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왜? 지금 새마을금고가 불법 사기 대출을 조장해갖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예. 이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뿌렸다. 이게 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페널티. 그렇죠. 페널티 중에 페널티가 되고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예. 왜? 부실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예. 뭐 사기 대출들을 남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저기 양문석 얘기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할 거예요. 어저께도 10시 하고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내일이나 늦어도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인데 내일까지는 모든 조사가 끝나서 1차 발표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저께 하루 종일 새마을금고가 기자들이 앞에 그냥 대고 그 수성의 그 수성구에. 새마을금고 앞에 막 진을 치고 있는데 기자들은 절대 못 들어오고 고객들만 들어오겠는데 고객들이 전부 다 아이고 여기 망하는 겁니까? 내 돈 내놓으세요 하고 막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전화가 예, 오고. 예, 예. 이건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브로커 있으면 브로커 누구고 그렇죠. 이거 지금 아마 사기한 사람 누구고 이걸 새마을금고가 철저하게 밝혀내야만 그 하는 사이에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브로커가 네네. 대출을 해주고 보통 제가 알기로 대출 금액의 한 3% 내지 5% 정도 브로커 비용을 먹는 걸로 아는데 네. 브로커 비용을 왜 먹겠습니까? 합법이고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 브로커 돈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저는 뭐 법률가입니다. 네네. 결국 그 새마을금고 사업자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담보로 이 그 강남 아파트를 제공하고 어떻게 사업자 보면 대출, 사업자 사업한다고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자 자금 대출에는 보면은 사업자 자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게 사업자 대출 11억 나가면은 네. 6개월 뒤인가 그 돈 쓴 내역을 이제 리포트를 해야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딸 명의로 대출을 주채무자는 딸이고 보증인으로 이제 물상 보증인으로 이제 그 양문석 부부가 들어간 거죠. 네네. 그래 놓고는 뭐예요? 딸이 어디 갔지? 캐나다로 어학연 그래 놓고 뭐 11억인가 뭐 어떤 네네. 물건을 사가지고 거래했다는 계약서 쪼가리를 지금 냈다고 하는데 그게 네.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문서 위조된 문서를 이제 냈는 아니, 마치 예. 조국이 네. 조국 딸 예. 아들이 예. 이제 허위 문서를 해서 이게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대 그 부산대의 의전원 입시 가고. 업무를 예. 이 방해했다는 걸로 재판에 넘겨졌던 네, 부분 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제대로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했었잖아요. 예. 변호사님이니까 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이라는 가정조차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예. 편법이라고 다 밝혀졌고 그렇죠. 예. 왜 사업 안 한 거 밝혀졌고 다 예. 그런데 사업했다고 사업자 대금이 있고 그러면 서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저기 예. 퀸 장관님 예. 자영업은 1년치 세금 신고가 있어야 대출할 수 있네요 라고 했는데 1년치 그때 세금 신고 있는 내역을 위조했습니까? 야, 이거는 정말 밝혀야 될 부분이 아주 센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판다라고 하는데 네네. 가만히 있으면은 판다가 아니고 팔리는 거지. 경매 넣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죠. 돈을 내서 안 넣으면은 예, 이거 예. 지금 빨리 팔아가지고 빚 안 갚으면은 예. 가만히 있으면 팔릴 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먼저 판다고 선제 지금 술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한 9억 정도. 예, 9억 올랐어. 9억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예. 뭐, 그러니까 손해볼 거 아무것도 예.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야. 똘똘한 한 채 투자해갖고 그렇죠. 예, 성공한 몇억 버는 거예요. 거죠, 또. 예.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업자 대출은 그 당시가 2021년이에요. 예. 2021년 4월입니다. 2021년 4월은 어떤 상황이죠?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면 딱 1년입니다. 그 1년에 어떤 기사들이 났는지 다 제목 보세요.
자영업자 무너진다. 예, 아, 예. 그다음에 그렇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아, 은행에서는 국가에서 뭘 한다고 해서 돈을 뭐 빌려준다 하지만 그거 제대로 받는데 또 몇 개월 걸린다. 아우성 그렇죠. 예. 해갖고 제가 찾아봤더니 국세청에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아. 그랬더니 2020년에 폐업률이 60.3%고 아이고야. 2021년 당시가 63.3%예요. 야, 그러면은 10개 100개 업체가 100개 하면은 60개가 60개가 망한다는 거구나. 망한다. 100개 중에 63개가 망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려고 이런 그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해줬는데 그거를 싹 빼돌려 가지고 예. 자기 아파트 아파트 대출 빚 갚는 대로 쓰고 마치 그래서 사업자 대출로 쓴 것처럼 사업한 것처럼 예, 했다고 하면은 사업자 대출을 하면은 따님이 열심히 사업을 하셔야죠. 근데 잘 만난 부모님 부모 잘 만난 혜택 보러 해외 유학 간다. 예. 써놓고 가버렸다. 그렇죠. 이거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루 종일 그런 분위기였고요. 예, 예.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 이 많은 수도권 의원들이 예. 이러다 우리 죽는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죽는다.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대사를 그렇죠, 예. 막 그냥 끙끙대면서 외쳤는데 이재명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오늘 아침부터 기사가 뭡니까? 자, 양문석 논란 수도권의 영향, 영등포갑, 동대문을 다시 접전 다 뒤집어지고 그렇죠. 있다. 두 개 나오고 있죠. 제가 이거 조선일보 제목입니다만 이것만이 아니라 뭐 동아일보니 뭐니 전부 다 지금 이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 뭐 완전히 그냥 지금 양문석이 버티면 버틸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그 망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좀 재밌는 게 이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이거예요. 아이고 좀 살살하자. 살살하자. 잠깐만요. 살살 하는 사이에 우리 영님이 예. 와, 이게 뭐 두 분 응원합니다. 어쩌면 못난 이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총선 압승 기원하시면서 어우야, 저희 슈퍼챗 해주셨네요.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보내주신 분들 계속 저희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네, 수기님 네. 읽어드릴게요. 그 밑에 그 당시 사업자 18년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도 1억을 대출이 안 돼서 화재보험 들어주고 고생해서 농협에서 대출 받았었다. 가슴 그렇네요, 아픈 그 진짜. 사연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11억이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을 당시에 버틸 수 있게 해준 힘이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문석이 누가 피해받는 놈이 있어? 라고 하니까 자영업자가 피해받는 건 아니냐. 네. 그 대출 마땅히 가야 될 자영업자한테 가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11억은 피 같은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지 못했던 분들한테 피해가 갖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그거 제대로 밝혔으면 그 은행에서 돈 빌려줬겠습니까? 실무자들끼리 뭐 짬짬이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도 설령 직원들이 그와 같이 서로 뭐 알고도 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인 은행 지점장이 업무를 어떻게 보면 속였기 때문에 네.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렇죠. 공무섭이죠. 예. 위조도 했잖아요. 지금. 무서 위조죠. 예. 지금 물품 대금 예, 그것도 예. 위조해서 보냈고 어찌됐든 뭐 통신 판매업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럼 폰팔이라도 제대로 한 거냐 뭐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살살하자라는 좀 농담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너무 세게 했다가 양문석이 신경변화를 일으켜서 사퇴하면 안 돼. 사퇴할까봐 지금 양문석 화이팅. 파이팅! 예. 버텨라! 예. 파이팅! 버텨라! 버틸수록 정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버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한강 벨트 최근에 그 김영주 민주당 국회 부의장이어서 탈당한 후에 지금 그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접전을 보이다가 조금 이게 멀어지다가 최근에 봤더니만 한 4% 이내로 또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어디죠? 동대문 쪽에서도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 걸 보면은 수도권에 특히 중도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사안은 정말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드리고 또 중도층까지도 좀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뭐 투기나 하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 했는데 이게 뭐죠 도대체? 아니 저는 진짜 분노를 느끼는 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공영훈이에요. 공영훈 현대 자동차 CEO인데 네, 현대차 CEO인데 어떤 일로 CEO냐? 무슨 엔지니어 출신이냐? 아닙니다. 기자 출신이에요. 문화일보 공채 일기. 그래 놓고서는 지금 그 홍보 대관 업무로 CEO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무슨 뜻이죠? 대관 업무 홍보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현대자동차 CEO로 한다는 건 이 사람이 정보 빠꼼이에요. 그렇죠. 정보를 완전히 다 이게 쥐어틀고 해갖고 정시 가문에 아이고 나 이게 정보통입니다 하고 그렇죠, 예. 하는 사람이 바로 대관 업무 홍보 업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제철에서 그 성수동에 있는 네모콘 자리를 어떻게 한다? 왜 모르겠어요. 현대제철의 계열사인데 그렇죠, 예. 그걸 갖고 지금 아들한테 몇십억이에요? 30억 원? 예, 30억 원. 30억에 가까운 지금 수익을 남겨줬잖아요. 제가 이재명한테 묻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내놨냐면 부부한테 신혼부부가 있을 때 3억을 증여할 수 있게 하자. 그렇죠. 원래 1억 5천, 1억 5천에서. 5천만 원이니까 1억 5천. 1억인데 네. 1억 5천씩 더 늘려주자. 네. 그래서 이 결혼할 수 있게 좀 더 그렇죠. 북돋아 주자 했더니 네.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그건 그 위에 초부자다. 초부자 초부자. 감세다. 어떻게 1억 5천이나 지금 증여할 수 있는 집이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초부자 감세 반대한다 그랬어요. 30억을 지금 그 부의 대물림만 하는 이런 사람을 지금 후보로 적격을 해놓고 1억 5천 주는 거를 초부자 감세라고 했던. 그런 걸 가지고 뭐라면 장난 지금 나랑 하냐?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공영훈이가 또 불을 질렀어요. 오늘 젊은이들 불을 이렇게 질렀습니다. 김현정이가 또 불렀어요. 그랬더니 김현정. 김현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끌 갭 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 지금 영끌을 그 젊은이가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정말 피같이 정말 자기들이 번 돈 갖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젊은이들. 왜 했겠어요? 이재명이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니까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를 쏟고 이러다가 우리 진짜 집 평생 사지도 못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추격 매수하듯이 하다가 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최근에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그때 문재인 때 이 빚 내 가지고 비투했던 이 젊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는 2차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 마음에 이게 아픈 상처에 후춧가루 뿌리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군대 간 아들한테 30억 준 게 지금 영끌 갭 투자하는 젊은이들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규정에 문제 없는 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죠. 자기 한 거 규정에 네. 문제가 없다. 문제 잡지 마라.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이걸 샀을 그 무렵에 네. 딱 공 후보가 네. 본인들 아파트 그 공장이 나가는 거를 결정되기 딱 4개월 전에 요 성수동에 있는 집과 땅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 딱 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전해 간다. 그런 공장이 이전해 가면 그 자체로서 주위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거기가 대규모 개발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인 거죠. 그렇죠. 그런 사실을 그 당시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서 알고 이 땅을 샀다는 그런 내부 정보 유용, 그게 배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업무상 비밀 누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거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놓고 또 뭐야? 몇 년 뒤에 이 아파트 아들한테 증여해. 물론 아들한테 증여해 줄 수 있지. 애 네. 하나 있는데 애 하나, 아들 하나, 딸 있는데 집 하나 뭐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 시점이 아들이 공군에서 병역 나가지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하면 거기 실제 입주 안 하면 매매가 안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 있기 바로 결정적인 전날 다 이전해줬단 말이에요. 이전을 증여해줬죠. 그런데 그것도 아주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거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도대체 누가 믿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문석 또 공영훈 네. 이런 자들을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이재명입니다. 지금 그걸 사퇴시키자니 한석이 이제 계속 깎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자기가 직접 또 해줬고 또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